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제가 드린 이제 주제는 개인의 삶의 목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는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또 요즘 이제 많이 듣는 얘기로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아파트 사고 풍요롭게 사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커서 좋은 직장 갖고 뭐 이런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어떤 안위나 부를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기부나 봉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남수단에서 봉사하셨던 이태석 신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렇지만 이제 조직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직은 뭐냐면 이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개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 국가는 좀 다르죠. 국가는 내가 태어나서 국가에 소속되는 거니까 뭐 국가는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그 조직은 내가 그 조직의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 합치된 목적,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조직의 경우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뭐 동창회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회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직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관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 합치된 의사로 만들어 놓은 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법 안에 보면 우리 조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개인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도 있고 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목표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인생에서 다 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달성이 됐던 안 됐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오롯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에 부합했는지 여부와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는 사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몫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개인들이 모여있는 조직의 경우에는 사실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물론 가장 큰 조직은 국가겠죠. 정부라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가가 가장 큰 조직이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도 있죠. 또 시험 봐서 들어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만이 우리 사회, 우리 정부의 지도자는 아니고 시험 본 분들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서울시, 경기도, 뭐 제주도,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안에 지켜야 할 법이 있고요. 그 법 안의 내용에 보면 그 단체의 목적이 쓰여 있는 거죠. 뭐 또 작은 조직으로는 우리가 뭐 작은 것만도 아닌데요.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리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리법인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다만 현대의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기업들은 사실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뭐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 또는 뭐 한국수자원공사 뭐 이런 것처럼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갖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인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동호회 또는 여러분들이 출신 학교 동창회 뭐 이런 데들도 보면 사실은 다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조직에 있어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해석의 문제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호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동호회 회원인 여러분들이 동호회의 목적을 보는 경우와 동호회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동호회의 목적을 보는 것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조직의 목적을 봤을 때는 웬만하면 내가 행동하는, 내가 집행하는 대부분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쓰여져 있는 목적을 어떨 때는 약간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내용을 약간 반감을 보고 회칙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명문화되어 있는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안에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큰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경영을 맡은 대표자가 이익을 많이 냈다면 그 목적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 넓게 해석해서라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죠. 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담은 조직, 가장 큰 조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 같은 뜻을 모았지만 특정인에게 대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대표의 행동은 쓰여져 있는 목적을 가급적이면 제한되게 명문에 한정해서 목적을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영리법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 봉사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이 법인의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봉사하려고 만들었고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대표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 단체의 돈을 대표가 주식 투자에 이용한 것이 이 단체의 목적에 맞느냐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주식 투자를 해서 만약에 손실이 보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대표의 의사결정은 단체가 정한 목적에 아주 제한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체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그 대표자에게 사실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대표자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신뢰, 이거는 저희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대표자의 행동은 그 조직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합의한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에게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운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정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 조직이 처음에 조직의 어떤 이런 목적에 함께 동의하고 참여했던 개인들의 어떤 그런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공공의 숫자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면서 조직의 목적을 얘기를 드린 이유는 공공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직의 결과를 담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리기업이 아닌 공공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 숫자가 담고 있는 조직의 목적의 적절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의 숫자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공공의 숫자를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조직의 목적,
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숫자를 평가하는 그런 접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